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하며 모든 것을 빨리 이루고 성취하려고만 한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세상의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기를 꿈꾼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쉽게 손에 넣지 못하면 금세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며 세상을 원망한다. 하지만 꿈을 이루고 원하는 바를 성취한다는 건 무수히 많은 좌절과 고통을 참아내며 끝까지 버티고 노력한 결과이다. 때로는 99번을 참고 견디었더라도 마지막 한 번을 참아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순간 여태껏 쏟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도 한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센시오에서 펴낸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이 있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제목에서부터 벌써 가슴이 뜨끔해지진 않으셨나요?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자꾸 포기하고 실패하는 원인이 실은 이런 이유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잘못되면 상황 탓을 하거나 합리화를 하기 일쑤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남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운이 안 따랐다고 동정도, 이해도 해주고 위로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음을 우리 자신은 몰래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끈기가 아닐까 싶네요. 저자인 웨이 슈잉은 중국의 유명한 출판 기획자이자 저자입니다. 하버드 새벽 4시 반, 하버드 행동심리학 강의 등 하버드 전문 기고가로 활동 중이며 젊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작가입니다. 이 책은 성공은 재능이 아니라 버티는 힘에 있다. 버티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르다. 버틴다는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다. 끝까지 버티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래도 계속 버티는 삶을 위하여, 이렇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각 장에서 고른 글을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 걸까? 언젠가부터 사회 전체에 소위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은 지났으며 흙수저로 태어난 이상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패배의식이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 심지어 명문대를 나왔다는 젊은이들도 제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요트를 타고 강을 건너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라며 괜히 노력만 하다가 실망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부자와 당신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아마 당신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공부해야 하는 가난한 집안 출신의 이른바 흙수저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불리한 조건 속에서 경쟁을 해야 하고 그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까지 포기한다면 과연 그들의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축구의 황제로 불리는 펠레는 브라질 빈민가에서 태어나 축구공을 살 돈이 없어 종이를 말아
헝겊으로 싼 공으로 연습했다. 축구 영웅 호나우두 역시 브라질 빈민가에서 제대로 된 운동화 하나 없이 맨발로 발이 부르트도록 축구를 한 끝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당신이 한가하게 게임을 즐기고 있을 때, 무심하게 SNS에 빠져 있을 때,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당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은 당신보다 더 열심히 미래를 위해 노력하며 공부하고 있다.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가? 당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서 더 이상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과연 나는 노력을 포기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나의 운명을 바꿀 유일한 기회를 포기할 정도로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는가? 노력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은 없다. 하물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인생은 살아가는 내내 당신 앞에 수많은 시험지를 내밀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답안지를 보며 물을 것이다. 이것이 최선입니까? 이 질문에 언제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 앞에 무릎 꿇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며 인생의 시험지에 최선의 답안지를 냈다고 자부할 수 있을 때 꿈은 당신 가까이에 있을 것이다. 노부인의 흰색 금잔화. 어떤 사회심리학자가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조급증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현대인들이 시내버스가 조금만 늦게 와도 내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빨리 줄어들지 않아도 웹페이지가 넘어가는 속도가 느려도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식당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것조차 힘들어한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거나 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없거나 시간에 쫓기기 때문이 아니다. 심리학자들의 지적처럼 그것은 내면의 초조함과 불안감이 만들어낸 일종의 질병이다. 오래전 미국의 한 신문에 특별한 광고가 하나 실렸다. 어느 원예 연구소에서 희귀한 흰색 금잔화를 구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사례금의 액수가 엄청나서 순식간에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생물학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금잔화는 주황색이나 갈색이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흰색의 금잔화를 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그 광고는 금세 잊힌 채 눈 깜짝할 사이에 20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원예 연구소에 응모자의 편지 한 통과 함께 흰색 금잔화 씨앗이 배달되었다. 이 일은 언론에 보도되어 또다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도대체 누가 이처럼 희귀한 흰색 금잔화를 만들어냈을까?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추측을 쏟아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원예연구소 직원이 편지를 붙인 주인공을 찾아냈다. 그 주인공은 꽃 키우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70대 노부인이었다. 20년 전 그녀는 신문에 실린 광고를 보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금잔화 6종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첫 해에는 그냥 일반적인 금잔화 씨앗을 뿌렸고 그 다음 해에 꽃이 피자 주황색과 갈색의 금잔화 중에서 가장 색상이 연한 것을 골라 집중적으로 씨앗을 채종했다. 그 다음 해에도 채종한 씨앗을 뿌렸고 그 해에 핀 꽃 중에서 또다시 가장 색상이 연한 꽃의 씨앗을 골라서 채종했다. 그렇게 20년 동안 같은 과정을 반복한 끝에 마침내 새하얀 금잔화의 씨앗을 얻은 것이다. 식물학자조차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생물학이나 유전학을 배워본 적도 없는 노부인이 해결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녀의 인내와 기다림이 있었다.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나 긴 기다림의 과정을 겪는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통이나 좌절,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생략하고 건너뛸 수 없다. 반드시 하루하루 헤쳐나가며 1분 1초씩 인고의 시간을 차근차근 쌓아가야 한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고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왜 이처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지 원망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고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십자가의 한 귀퉁이를 잘라냈다. 그러자 발걸음이 한층 더 가벼워지는 듯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여전히 십자가가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또 다른 귀퉁이를 잘라냈다. 그러자 걸음걸이가 더욱 빨라져서 모든 경쟁자들을 제치고 선두를 차지할 수 있었다. 남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동안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신나게 앞을 향해 내달렸다. 그런데 갑자기 깊고 넓은 구덩이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구덩이를 건널 수 있는 다리도 없었고 에둘러서 지나갈 길조차 없었다. 그는 구덩이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굴렀다. 그러는 사이 뒤처져서 오던 경쟁자들도 구덩이 앞에 도달했고 그들은 등에 지고 있던 무거운 십자가를 구덩이 위에 걸쳐 다리를 만들더니 침착하게 구덩이를 건넜다. 이 모습에 그는 한데 얻어맞은 듯했다. 그의 십자가는 이미 양쪽 모퉁이가 잘려나간 나무 토막으로 변해서 구덩이 위에 걸쳐놓을 수가 없었다. 이들이 등에 지고 있던 무거운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시련과 고통을 참고 끝까지 버텨내는 인내와 끈기이다. 살아가면서 삶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결코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은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라.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언젠가는 당신의 미래를 한층 아름답게 빛내줄 것이다. 고정관념을 깨면 혁신이 보인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생각의 틀에 갇히는 때가 있다. 꿈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편협한 생각에 빠진다면 그것은
곧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패의 확률을 줄이고 자신의 꿈에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는 폭넓은 시각과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 비록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의견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내와 끈기의 방식이다. 꿈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 꿈이 현실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고 느껴질 때 자신이 지금 지혜롭게 인내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인내를 고집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미국에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인구 유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엘리베이터로는 충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건물 주인은 엘리베이터를 새롭게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엘리베이터 엔지니어와 건축사와 함께 수차례 현장 점검과 측량 조사를 진행하고 논의를 거친 끝에 각 층의 바닥에 구멍을 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설계 도면이 완성되고 시공 계획이 완성되었는데 어느 청소부가 엔지니어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일 각 층의 바닥을 파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건물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겁니다. 엔지니어가 대답했다. 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건물에 입주한 모든 상점이 휴업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시공 자체가 힘들어지니까요. 그러자 청소부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다. 나라면 엘리베이터를 밖에다 설치할 텐데. 청소부가 지나가듯 내뱉은 말 한마디에 세계 최초의 실외 엘리베이터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너그러운 마음과 열린 생각으로 다른 이들의 생각을 오해나 편견 없이 받아들일 때 더 수월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사실 건축학에 대한 지식만으로 따지면 청소부는 엔지니어에 비할 바가 못 된다. 하지만 청소부의 생각은 엔지니어보다 한층 넓었다. 엔지니어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었지만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실내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아마도 실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청소부는 사고의 틀을 깨고 엘리베이터를 실외에 만들어도 된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엔지니어는 선뜻 청소부의 의견을 받아들였기에 기존 건축의 틀을 깨뜨린 혁신을 이룰 수 있었다. 이처럼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열린 마음과 유연한 사고는 실패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까지 가능하게 한다. 당신의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순간 사고를 전환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확하고 올바른 끈기와 인내는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가치가 있다. 반면에 맹목적인 끈기와 인내는 당신을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여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 어느 성공학자는 꿈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의 꿈을 단번에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꿈을 여러 단계로 나누면
한층 실현하기 쉬워집니다. 꿈이란 항상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듯이 아무리 큰 꿈이라도 작은 단계로 나누어 한 단계씩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대다수 사람이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 극복하기 힘든 시련이나 난관 때문이 아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작가 노먼 빈센트 필은 이런 말을 했다.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모르거나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모른다면, 혹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성공할 수 없다. 오늘날 애플의 아이폰은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높은 판매 실적과 수익률을 기록하며 더 많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 애플은 데스크탑과 스마트폰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인터넷 세계에서도 점차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애플이 매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술로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애플의 명확한 목표 때문이다. 애플이 판매하는 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혁신과 변화이다. 그 목표에 대한 몰입과 과감한 결정이 오늘날의 애플을 만든 근본적인 힘이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다. 정확한 목적지 없이 항해를 떠나는 선장은 없다.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일이다. 정확하고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나침반을 잃은 배처럼 파도에 밀려 표류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미루거나 함부로 포기하는 일 따위는 생기지 않는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막연한 희망과 분명한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희망사항을 목표라고 착각하지만 명확하고 올바른 목표란 철저히 현실에 기반한 것이다. 다음의 내용이 올바른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그저 생각나는 대로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다. 개인적인 능력 향상을 목표로 삼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한 목표는 너무 광범위하고 명확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목표량 또한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둘째, 목표는 도전적이되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주로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한다. 우선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도전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할 수 없는 허황된 목표나 별다른 도움이 안 되는 도전적인 요소가 없는 목표에서는 아무런 발전이나 성취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목표는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명확한 수치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목표 수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여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수 있다. 넷째, 목표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 큰 목표와 작은 목표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큰 목표를 세운 뒤에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작은 목표를 설정하여 이루어가면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목표는 시간에 제약이 있어야 한다. 목표를 말하면서 언젠가는 혹은 빠른 시간 안에처럼 불확실한 일정을 정한다면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정확한 기한을 정해야만 긴장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참고 버티는 것은 유리처럼 깨지기 쉽다. 반면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는 과정은 기적을 만들어낸다. 당신에게 세분화된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다. 건축가와 정원사의 인생법. 유명한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브리다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첫째는 건물을 세우듯 삶을 꾸리는 태도이다. 건물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완성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건물을 세운 사람은 자기가 지은 벽에 갇혀 삶을 멈추게 된다. 다른 또 하나는 정원을 가꾸듯 삶을 사는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면 폭풍우와 사계절의 변화에 시달려 단 한시도 쉴 새가 없다. 건물과 달리 정원의 식물은 성장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정원사의 보살핌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그의 삶을 멋진 모험으로 이끌어준다. 건물을 세우듯 삶을 꾸리는 사람은 시시각각 자신의 목표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렇게 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만 급급하다. 반면에 정원을 가꾸듯 삶을 사는 사람은 그저 묵묵히 정원을 보살피는 데만 열중한다. 그에게는 정원을 가꾸는 과정이 바로 성과이기 때문이다. 건물을 세우듯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원을 가꾸듯 살아갈 것인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관건이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이 더 많은 것들을 보상해 주기를 갈망하면서도 정작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이 얼마나 희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력과 결실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무언가를 갖고 싶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 값을 치러야 한다. 어느 탐험대가 사하라 사막으로 들어갔다. 대원들은 푹푹 꺼지는 모래밭을 힘겹게 헤쳐나갔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목이 타들어갈 것 같은 심한 갈증이었다. 바로 그때 탐험대장이 물병을 꺼내 대원들에게 말했다. 여기 물 한 병이 있지만 사막을 다 건너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마실 수 없다.
모든 것을 태울 듯이 내려쬐는 강렬한 사막의 햇빛과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 그 물병은 탐험대가 반드시 사막을 건너야 하는 신념이자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대원들은 번갈아가며 물병을 만져보았다. 묵직한 물병의 무게감에 힘이 불끈 솟는 듯한 기분이었다. 덕분에 마침내 탐험대는 사막을 횡단하는 데 성공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마침내 물병을 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물병 속에는 물이 아닌 모래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물병 안에 정말로 물이 들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물을 마실 수 있다는 희망이 모든 대원들이 사막을 건널 수 있는 힘이 되어준 셈이다. 등산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은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구간이 아니라 정상을 수십 미터 혹은 수미터 앞둔 구간이다. 죽음의 사막을 벗어나는 사람은 걸음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인내력으로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전진하는 사람이다. 인생길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다. 좌절과 난관이 곳곳에서 발목을 잡아당긴다. 관건은 숱한 노력을 해도 실패를 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끈기와 인내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영국의 전수상 윈스턴 처칠은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누구나 난관에 부딪힌다. 당신은 난관에 부딪혀 그대로 주저앉는 사람인가? 아니면 끊임없는 노력으로 난관을 돌파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 만일 열정과 동력, 갈망과 같은 자신만의 원동력을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인내력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도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포기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